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세계 증시가 큰일이 났습니다. 어제 다우하고 나스닥은 약간 내렸는데 원자재를 보시면은 갑자기 유가가 3% 이상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드디어 1170을 돌파하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4%나 내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9%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라던가 나스닥도 지금 연일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와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별로 안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세계 증시가 혼조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환율 1,170원대.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3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끝났는데 야간 선물 그리고 유럽장, 미국장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0.9까지 올라가면서 다우 저력이 센데는데 갑자기 장중에 0.95%까지 내려가면서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0.46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 중심에는 유가가 있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내려지면서 오히려 지금 유가가 올라야 될 시기여서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중간에 야 유가 내려 하니까 사우디라던가 다른 쪽에서 예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유가가 3% 가까이 내리다가 또 다시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하면은 또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사우디에서 또 한 번 증산을 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나오면서 유가가 3%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우리야 뭐 기름값이 싸지니까 좋긴 좋은데 아무튼 참 신기했습니다. 유가 관련주 뭐 정유주라던가 항공주 같은 거는 진짜 투자하기 힘든 게 트럼프가 일단 대통령인 게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누가 봐도 지난번에 80불 갈 것 같다가 갑자기 45불을 갔다가 이번에도 또 70불 대 거의 다 찍었다가 또 다시 50불대로 가려고 하고 있어서 유가는 진짜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아저씨도 원유 관련 선물이라던가 원유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쫄딱 망했었죠. 유가가 100불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뭐 그쪽에 베팅을 하셨다가 큰 손실을 보셨었는데 그만큼 유가는 미래 예측이 힘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올랐어요. 1.11% 정도 올랐네요. 자, 1.11% 정도 올랐으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내렸죠.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로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1주년일까요? 액면 분할 1주년이죠. 액면 분할 1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뉴스도 나왔더군요. 삼성전자 국민주가 된 다음에 정작 개미는 울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5월 4일 날 했죠. 근데 내일 장이 안 열리니까 사실상 오늘이 1주기죠. 1주년인데 53,300원에 사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수익을 보신 분이 없습니다. 왜? 처음에 여기 찍고 바로 내려왔으니까. 단 1년에 한 번도 수익을 걷지 못하고 계속 손실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36,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4만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이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2년 안에 오를까요? 전세자금이라던가 보증금이라던가 결혼자금이라던가 뭐 이런 거 지금 당장 돈 쓸 필요가 없는 돈을 삼성전자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게 네이버 지식인 검색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카페 글이라던가 뭐라던가. 야, 내가 기관과 외인 투자자라면은 한 2년 넘게는 이런 거 흔든다고. 그리고 다른 주식들도 그랬었지만 액면 분할한 다음에는 주가가 흐름이 좋은 적이 별로 없다. 좋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 흔들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데 올라와도 저라면 5만 원대 이런 데 가기 전에 더 흔들 거라고. 한 최소 1년 이상 흔들어야 된다는데 이미 1년이 지금 지났죠. 그러면 2년까지 흔들까 말까. 글쎄요, 전 충분히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간 것만 기억을 하지만 요렇게 150만 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넘게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쳤다라는 거,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여기서 여기 오른 것만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라면 더 흔들 거예요. 왜냐? 장난치기 좋잖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입니다. 0.7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내렸습니다. 신라젠 오늘 보합 안 좋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려면은 요 나스닥 헬스케어라던가 바이오 지수가 같이 가줘야 된다. 근데 저게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저게 내리면은 우리나라는 절대 못 간다. 필라델피아 지수도 마찬가지다. 이게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상승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게 내려가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쥐었다 폈다 하는데 요런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기네 자국에서도 지금 반도체를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를 산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불과 한 달 전, 아니 3주 전까지만 해도 얼마였어요? 1120이었어요. 1120이었는데 환차익이 지금 50원이나 나는 이 상황에서 주식을 더 살까요?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버리면, 주가가 아니라 환율이 더 내려버리면은 얘네 쪽에서는 빨리 환차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환율이 더 어디까지 갈까? 1200원도 전 뚫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요. 너무 빨리. 한국이 GDP를 마이너스 찍은 이후로 진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오르고 있어요. 요 환율이 오르는 게 이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까지만 해도 그거는 딱 이틀 갔어요. 이틀까지 가고 내렸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오를지 저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이거 1200원대까지가 갔던 게 불과 3주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170까지 50원이 올랐는데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2분기 GDP도 나중에 발표할 때 돼가지고 한 번 더 오르면 어쩌죠? 저는 다음 분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죽을 쓰면서 그 다음에 또 GDP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반도체가 문제라면서요. 근데 다음번에도 반도체가 문제가 안 될까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6% 하락하면서 내렸습니다. 원래 다우처럼 얘도 0.91까지 내렸다가 종가는 그나마 좀 끌어올리면서 끝났는데 와, 이 테슬라 쪽이 3%나 올랐거든요. 아니 4%가 올랐네. 내가 3%까지 봤었거든요. 테슬라가 4.31%까지 상승을 했는데 뭐 삼성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온 뭐 삼성전기라던가 요 전기차 쪽이 계속 내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잘 가는 섹터가 있어도 우리나라가 따라가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기는 물론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불안하잖아요. 5월 17일까지 이제 수입차 관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와 얘는 실적이 어닝을 충족을 했어도 올리는 척하고 다시 촥 내리는 거 보고 역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잠깐 여기 3일 연속으로 좀 쉬는 그런 기분이긴 하지만 얘네는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의 여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요 압박 가지고 지금 이틀째 밀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야간 선물이 결코 나쁘진 않죠. 보시면은 오늘 빠진 거보다 야선이 더 많이 올랐는데 야선이 지금 0.70 오르든 뭐라든 이것도 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지난번에 0.70 올랐고 S&P 500은 0.35 요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주식은 끝날 때까지 봐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오르고 있어도 장 개장한 다음에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내리면서 마감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6시 46분 이 시점에는 오늘 뭐 상승한다 뭐 그렇게 자리를 못 잡겠는데 확실히 다우는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뭐 코스닥도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는 언제든지 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겁을 주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도 내리고 있죠.
자, 코스피를 한번 보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6 밑에까지 그냥 쫙 밀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루 이렇게 세게 반등 내주고 그 다음날 다 빼버릴 것처럼 다시 내렸다가 올리는데 우리는 빼면 얼마든지 뺄 수 있다. 이렇게 장중에 계속 보여줘요. 기관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근데 막판에 외국인이 항상 사주고 장중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사줬고 기관은 오지게 팔고 개인은 또 샀고 코스닥도 뭐 외국인이 조금 사고 그랬는데 이걸 차트로 보면 알 수 있지요. 차트로 보시면은 개인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샀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오늘은 쭉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편단심 민들레 아예 원래는 내가 동시호가에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0.56이었어요. 마이너스. 근데 종가 최저가까지 촥 밀었길래 아 얘 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를 기관이 던졌나 시총이 큰 거를 던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던졌죠. 어마어마하게 던졌어요.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 막판에. 그래서 최저가 찍었잖아요. 원래 이때까지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야? 450원이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600원.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막판에. 그 중심엔 누가 있다? 세상의 중심엔 금융투자가 있다. 금융투자가 요만큼 샀다고 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다. 아, 금투가 오지게 던지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수량도 팍 늘어나길래 뭐야?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있다라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수량들이 되게 적다고 했죠. 오늘은 많은데요. 오늘은 예전처럼 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다음 주가 뭡니까?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근데 5월 6일이 어린이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장난치기 좀 힘들겠죠.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날은 어마어마하게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다우가 좋아도 월요일 날 뚜까 맞아버리면은 우리는 뚜까 맞은 거를 반영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엔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좀 선망을 해서 다행인데 코스피는 뭐 선망을 못했다 그러기는 좀 그래요. 336종목이 오르고 471종목이 내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90종목이 오르고 565종목이 내리고 뭐 요딴 식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통화 완화 정책을 속도 조절한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저런 뉴스가 나오면 중국을 더 따라가서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는 쉬어가면서 횡보 내지 하락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지배적이에요. 저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율을 어떻게 진정을 시킬 것인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통화 완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거 어떻게 좀 말려줘요. 지금 짱구는 말려도 얘는 못 말릴 것 같은데 매일 자고 일어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 두렵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지금 3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죠. 4일 연속이구나. 얘는 빠지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3일 동안 빠진 거는 완벽하게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끌어올렸어요.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얘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나스닥이라던가 다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 얘도 그럼 뚜까 맞으러 가야 됩니다. 왜? 다른 나라 증시가 내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불장구 코스피가 오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대형주인 셀트리온이라던가 아니면 신라젠이라던가 뭐 요런 애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신라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CJ ENM 요런 애들이 다 못 가고 있어가지고 지수 자체는 좀 더딘데 그래도 개별 조절 뭐 5Z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쪽이 다 코스닥에 쏠려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나마 좀 지수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죽을 쓰고 있죠. 얘네들도 진짜 여기까지 딱 꼬셔놨을 때 지난번 여기 뚫고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오늘도 별로고 얘가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나쁜 것 같지 않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 갖다가 안 된다고요. 뭔가 위로 올리려면 모멘텀이나 뭐 있어야 되는데 1분기 실적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뭐 이번 FDA에서 뭐 승인받거나 뭐 신제품 약 나오나요? 아니죠. 그냥 얘 같은 경우에 뭐 유럽에서 수출 호조 딱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뭐 2박 3일, 2박 3일 정도 가다가 그냥 다시 내리는 뭐 그런 주식이라서 무겁고 느리고 공매도 많고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잘 안 해요. 근데 여기에 왜 넣어놨냐? 얘는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관종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전 얘네들 절대 매매를 안 해요. 제약주는 좀 저랑 안 맞거든요. 힐러리가 아마 대통령이었으면 아마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트럼프잖아요. 자, 어제 애플에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BH는 애플에 부품을 납입하는 회사죠. 그래서 BH에서도 실적이 나왔어요. 1분기 영업이익 40억,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7%. 그리고 오늘 주가가 0.7 정도 빠졌네요. 0.7. 메릴 린치가 어제 샀다 불안하다 했던 게 그거죠. 오늘 다 팔고 뭐 모건이 이거 들어왔다 했는데 오늘 수급은 뭐 개인만 팔았네요. 근데 실적이 완전 어닝 쇼크입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컨센이 87억 원을 영업이익을 잡아놨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57% 감소한 40억 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80억. 원래 예상을 1200원을 잡아놨는데 완전 어닝 쇼크인데 많이 안 빠졌다. 아이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기 때문에 쟤네가 지금 오늘 좀 던지기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꼬셨다가 쟤네들이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 분기는 그래 어닝 쇼크 예상된 거니까 여기까지 해주고 또 끌어올릴까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아예 뭐 셀트리온처럼 뭐 그런 애들처럼 막 한 달 내내 기다가 이렇게 잠깐 올랐다고 그게 아니라 지수를 타고 위로 쭉 올라왔던 종목이고 그래서 얘가 이쪽을 뚫고 뭐 이렇게 갈 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이폰이 안 팔렸죠 여러분. 자 어제 실적 나왔던 거 제가 해석을 해줬잖아요. 아이폰 자체가 안 팔렸어요. 근데 클라우드라던가 아이폰 스토어, 애플 스토어라던가 그쪽에서 앱 스토어 수익으로 얘네가 실적이 좋았던 거지 휴대폰이 많이 팔려서 잘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 BH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진 거죠. 답은 나와 있는데 주가는 별로 안 떨어져서 좋은 건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 기관이랑 뭐 외국인 아직 뭐 여기 남아있다고 해도 뭐 투신 약간 사고 사모하는 사모펀드 사모 애들이 장난치려고 좀 이렇게 있는 거 뭐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워렌 버핏 아저씨가 애플 주식을 더 추가 매수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가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J 헬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1.1%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8%,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 자, 이렇게 됐으면은 어닝 쇼크죠. 지금 이게 예상치인데 어닝이 안 나왔으니까 어닝 쇼크인데도 오늘 안 빠졌어요. 안 빠졌다는 게 지금 U 플러스하고 합병한 다음에 그 이슈 때문에 계속 빠졌기 때문에 뭐 미리 뭐 선반영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냥 시장에 관심을 별로 못 받으니까 저거에도 그냥 안 빠진 것도 있고 너무 빠졌잖아. 여기 12,000원에서 지금 8,000원이면은 30% 이상 빠진 건데 여기서 더 안 빠졌다고 해서 그냥 이제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수급이 양매수로 뭐 3일 들어왔다고 해도 이거 얼마야? 8,000원짜리 이거 뭐 1만 주도 산 게 아니라 지금 얼마야? 8,000주? 8,000주 여기 3,000주 이거 수량도 아무것도 아니죠. 거래량이 너무 적잖아요. 9만 주밖에 안 터지고 10,000원대 안 되는 주식이. 그래서 저렇게 뭐 합병 이슈 기대감 끝난 거는 주식이 별로 못 가고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잡주처럼 오르는 주식이 하나 있었죠. 드림 시큐리티. 자, 드림 시큐리티는 유상증자 때문에 지난번에 폭망해가지고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얘가 시작하자마자 22%가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까지 오늘 올라가가지고 갔었죠. 왜 드림 시큐리티가 올랐을까? 자, 드림 시큐리티, 삼성, 암호화폐 지갑, 젠고의 투자 소식의 강세. 젠고? 옛날에 보드게임에 젠가라고 있었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요런 찌라시 하나에 오늘 급등을 했지만 얘는 옛날에 유상증자 때문에 위에 물려있는 원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못 갑니다. 얘 오늘 저렇게 찌라시에 22%가 급등했고 종가가 플러스 5%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대략 12% 정도 손실이네요. 그래서 암호화폐 쪽은 진짜 단기 이슈, K사인도 그렇지만 단기 이슈로만 살짝 하루에 장난치고 하루에 빼는 경우가 많죠. K사인도
지난번에 여기까지 쳐 올리고 그 다음에 촥 빼버리고 그러는데 암호화폐 쪽은 솔직히 지금 여러분 삼성 뭐 저런 거 엮어도 지금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 소형주 뭐 러셀 같은 애들 막 건드리고 그러던데 지난번에 뭐 매직 마이크로 그런 거 건드렸던 것처럼 얘도 한 9%까지 올리고 종가는 6%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살짝 하고 다시 내리고 살짝 하고 다시 내리고 뭐 요런 종목이라서 좀 지저분한 종목. 얘가 가면 뭐 매직 마이크로 이런 애도 갔을 것 같은데 매직 마이크로 안 가고 그러면은 마이크로 프렌즈 얘는 한 2% 정도 올랐구나. 얘가 스펙이라던가 뭐 합병 관련 주식들은 장이 안 좋으면 가는데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좀 움직였네요. 자, 그리고 오늘 유가가 내리는데 흥구석유 같은 애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흥구석유하고 그 다음에 뭐 중앙에너비스? 얘가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자, SO리라던가 이런 애들은 석유값이 내려가지고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닝 쇼크로 내리고 이노베이션도 그런데 지금 유가가 50불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상한가를 갔다라. 그리고 외국인 이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무시하고 그냥 주가만 봤을 때는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뭐 차트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다? 올릴 이유는 없어요, 절대. 이게 호재가 될 수 없죠.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16% 정도 막 오르고 하다가 중간에 착 내려오던데 뭐 찾아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영위해서 파는 회사라서 오히려 마진이 더 늘어날 것이다. 마진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뉴스 찌라시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흥구석유는 실적이 안 좋죠.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닌데 갖다 붙이기 이런 거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안 좋은 그런 회사인데 좀 갖다 붙이기성 억지성 기사죠. 얘는 그냥 좀 동호회들이라던가 검은머리들이 좀 장난치는 코스닥 종목인데 굳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꼬셔놓고 이렇게 가려나 아니면은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좀 저는 이런 종목을 안 건드려가지고 얘를 뭐 예측하고 그런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왜냐면은 지난번에는 유가가 막 3% 급등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유가가 3%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갖다 붙여서 올린 거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지난번에 유가가 내리거나 그랬을 때 올렸으면 말하는데 유가가 올랐을 때 이렇게 해놓고 유가가 내리니까 다시 빼놓고 그리고 오늘 또 유가 내렸는데 또 갑자기 이걸 올린다. 이건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자, 그리고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이죠. 필룩스.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FDA 승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셀로메드처럼 잡주성으로 상한가 한번 딱 보내고 이렇게 맨날 던지는 종목인데 지난번에 이쪽에서 얘기했지만 얘는 꼬시고 던질 확률이 높다. 이런 데서 안 던지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끝장났죠. 실적도 개판에다가 또 무슨 뉴스가 있습니까? 추가 상장한다고 뉴스가 나왔죠. 얘는 추가 상장이라던가 뭐 유상증자 이런 거 전문이에요. 전문.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련으로 봐도 어마어마하죠. 39,900원 잭필드 한 번은 못 사네. 잭필드가 39,900원이니까 여기까지 갔던 게 지금 6,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잡주 애들은 믿으면 안 돼요. 실적이 재무제표만 봐도 이거 어떻게 투입합니까? 이런 거 보고 주식 사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유가 내리니까 TV항공이라던가 항공주들 LCC들 엄청 꼬시던데 장난 아니었죠. 오늘 TV항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까지 아니 7% 가까이 거의 꼬신 다음에 종가는 마이너스 2% 위에서 잡았으면은 몇 프로입니까? 거의 9% 가까이 손실을 보는데 지난 고점 뚫을 듯이 보여주고 내려버린다. 뚫을 듯이 보이지 않는 그 따오개처럼 그건 보일 듯이구나. 이렇게 딱 꼬셔놓고 던지기 요즘 트렌드죠. 얘가 그랬으면은 제주항공은 어땠을까?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죠. 여기 가는 척하고 하고 그러면은 에어부산은 어땠을까? 에어부산도 유가 때문에 올리는 척하다가 빼버리고 그러면은 일반항공은 어땠을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올랐고 그러면 아시아나 근데 쟤네는 전혀 다른 이슈로 움직이는 거죠. 아시아나는 보합이고 유가라는 게 참 아리송합니다. 보통 유가가 내리고 그 다음에 환율이 내리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항공주가 수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항공주는 수혜가 못 된다는 게 뭐다? 유가가 내리면은 뭐 합니까? 환율이 지금 1170인데 항공주는 리스를 해옵니다. 외국에서 저 비행기를 리스해오고 지불을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은 큰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쟤네 1분기, 2분기 실적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남전자 요런 애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옛날에 뭐 하만 인수라던가 아만전자 뭐 요런
삼성과 관련돼가지고 뉴스 뜬 다음에 이렇게 막 올랐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올라왔어요. 이번엔 또 구글이랑 무슨 차였더라? 커넥트카? 커넥티드카. 예, 마시는 차는 아닌 것 같고 타는 차겠죠. 커넥티드카. 그래서 플랫폼 구축 뭐 이런다는데 그 인터넷 자동차 같은 거네요. 무선 랜이 장착되어 있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다. 차량 밖에는 물론 차량 안에서도 다른 장비에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차라고 하는군요. 구글에서는 뭐 자율주행차도 뭐 만들고 있고 뭐 또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거에 안암전자가 들어간다고? 좀 생뚱맞네요.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도 똑같은 이슈로 해가지고 오늘 27.9%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종가는 플러스 12% 위에서 잡았으면 15% 정도 손실인데 저게 될까? 전 이런 거 실적만 봐도 장난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예전에 뭐 하만 인수해가지고 삼성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 때도 안암전자 팍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뭐 안암전자 하남 인수하고 하만 인수하고 뭐 관계없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었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15.79% 상승을 했어요. 실적이 1분기 얼마나 나왔을까 딱 보면은 아직 안 나왔는데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9% 나왔다. 근데 기관이라던가 뭐 이런 거 수급은 별로 없죠. 그리고 5만원짜리 주식이고 이 호가가 너무 얇아요. 옛날에 얘 매말 해봤는데 이런 거 보면 이런 데서 샀으면 대박이겠군 했는데 얘 하루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만주밖에 안 돼. 만주산성도 아니라 막 만주 막 이딴 식으로밖에 없어가지고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매매하기 되게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슈팅이 크게 나오긴 하는데 슈팅이 크게 나온 종목은 팔기가 힘들다. 위에서 슈팅이 나와도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도 1억 던질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이런 종목 진짜 매매하기 힘듭니다. 이건 그나마 실적이 나와가지고 10만 주가 터진 거지. 평소에는 거래량이 1만 주.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알집으로 유명하죠. 알포토하고 RFTV 만든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소프트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영업손실 9억, 적자 전환. 그래가지고 이스트소프트가 적자를 전환했다고 하는데 얘는 원래 재무제표만 봐도 실적이 오락가락하고 적자도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흑자에서 적자 전환하면은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맨날 이렇게 무슨 테마에 얽혀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쫙 빠지고 얘도 정말 징그러운 종목인데 이거를 진짜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진짜 지금이 얼마야? 5천원까지 탁 내려가가지고 이거 한 달 만에 5천원 내려갔다 지금 여기 좀 올라왔는데도 실적이라던가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보안 테마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것 쪽으로 막 육성한다 뭐 저런 기사 나와야지 얘 그나마 가거나 그러는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 거래량이 뭐 3만 주, 만 주, 아니 만 원도 안 되는 주식이 저 정도면은 심각하게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호가만 봐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던지기도 힘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매매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파트론 어제도 얘기를 했었죠. 휴대폰 관련 쪽이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갈 수가 있다. 근데 BH는 실적을 까보니까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왔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실적이 좋았고 얘는 실적이 나온 애라서 좋다고. 근데 얘는 하루에 10% 이상 이렇게 못 오른다고. 올라봤자 7% 8%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상한가 가고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근데 오늘 9.51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7% 정도로 마감이 됐죠. 내가 이런 걸 노리고 있었는데 어제 안 가더라고. 어제 안 가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아닌가 싶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때요? 주가가 막 코스피가 0.74 이렇게 돼 있고 3일시잖아요. 3일. 이게 두려움과 싸움인데 금요일날 잘못 물리면은 우리 월요일날까지 안 열리니까 만약에 신용으로 사도 이자만 해도 3일치가 그냥 들어가고 만약에 월요일날 막 주가가 다우하고 막 다른 나라가 다 안 좋다 그러면은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게 짜증나가지고 이거를 안 하니까 이런 데서 올라가네. 저는 무조건 매월 첫 번째 매매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분이 좋게 할 수 있어서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은 첫 번째 매매는 잘 안 들어가요. 물론 잽 형식으로 살짝 날려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거나 안 들어가는데 어제 안 되길래 어제 여기서 슈팅 나와서 빵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갔구만. 근데 오늘 갈 때도 이게 살짝 이게 갈 듯 말 듯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가 오늘 뭐 시초가부터 갭을 띄우고 간 게 아니잖아요. 갭을 띄우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쓱 가려는 듯 보였었어. 맨 처음에는 9시 5분 보면은 이렇게 갭을 살짝 띄웠다가 그 다음에 바로 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주춤 하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서 9시 40분 되더니 촥 올라가길래. 근데 얘가 한 5% 올라가봤자 위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막 얘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봤자 7%잖아요. 그럼 2%밖에 안 되는데 2%에서 수수료 때문에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와서 그 이 위에서는 못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종가에 들어가기엔 좀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얘는 기관이 항상 올라가면 팔긴 팔더군요. 근데 오늘 외국인 수급 자체는 되게 많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위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게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과연 공기청정기 보급을 어디 회사에서 하고 과연 실적이 잘 나올까? 하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봤는데 뭐 그럭저럭이었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지난번에 매도한 이후로 계속 냈잖아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어머나 314억 원 전년 대비해가지고 249% 증가, 어닝 서프라이즈인가 이렇게 막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데 실적도 좋고 어닝이 좋다고 나왔는데 양매도가 나오고 기관도 팔고 먹튀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제 잠깐 슈팅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제 보니까 슈팅이 한 9%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5%다 빼버려가지고 어제 샀으면 그냥 쫙 내려가지고 되게 큰 손실을 봤을 텐데 얘는 2위에서 대주주가 매도했을 때부터 이미 시세가 꺾였어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봤자일 거라고 한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얘네가 실적 좋고 뭐 그러고 그러면은 대주주가 이런 데서 왜 매도를 하고 있냐고.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없잖아요. 미세먼지. 여기 보시면은 초미세먼지든 뭐든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보면은 여기 나쁜 이렇게 있어도 이게 그렇게 썩 나쁘다고 할 정도보다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막 실적 봤는데 별로 안 팔렸다. 근데 공기청정기는 하츠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실적 나온 다음에? 하츠도 실적 나온 다음에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실적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 6억에서 흑자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이미 여기에는 선 반영이 다 됐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게 다 선 반영 돼가지고 여기서 실적이 나와도 이렇게 쭉 내려가고 위닉스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유 위니아 같은 미세먼지는 같이 또 따라가겠죠. 얘도 뭐 실적 나와도 별 기대할 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쪽은 솔직히 무슨 기대감이 있어야지 더 오를까 이 생각을 해보고 테마가 끝나면은 이제 시장에 관심도 못 받고 그냥 횡보 내지 좀 있다가 하락 그리고 뭐 대주주 매도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 끝난 거를 여러분이 그냥 끝풀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또 무슨 종목이 올랐냐면 윙인푸드라고 알죠? 중국 관련주. 얘가 오르면 뭐 형샹 무슨 형샹 뭐야 이거 형 뭐야 형지엘리티가 아니라 항샹 무슨 그룹? 형성그룹 치기도 힘드네. 형성그룹 이런 애들 같이 가고 그러는데 윙인푸드가 오늘 올라서 뭐 실적이 좋게 나왔나? 봤더니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얘가 그냥 갑자기 삐용 하고 올랐어요. 근데 얘는 원래 이렇게 삐용 하고 뭐 이렇게 오르는 그런 주식인데 항상 올렸다 꼬시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완전히 말아 올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슈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국주는 저는 막 손을 잘 안 대는 편이라서 그다지 이거를 뭐 코멘트 할 것도 없고 여기 뭐 외국인 들어왔다? 외국인 수급 이거 해봤자 7만 주? 2,000원짜리에 7만 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꼬시고 또 위에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얘는 중국주가 가면은 보통은 아모레 퍼시픽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아모레도 가더군요. 아모레가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이렇게 샥 나오는데 아모레 G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좀 무거워서 못 가더군요. 이 화장품주가 2분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이 길거리에 지금 일본인이랑 중국인 넘쳐나던데 근데 물론 걔네들이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걸 사냐 마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좀 많이 오긴 왔던데요. 예전에는 진짜 안 왔거든요. 그래서 골드니크하고 그것 때문에 좀 일본인도 왔고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도 여기 2분기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세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요 공매도를 보시면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쫙 올랐을 때 졸라 많잖아요, 이게. 공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 말고 다른 화장품이나 뭐, 요런 데는 가보지 않을까, 시세는 한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는데, 지금 저런 시세 주는 거 생각하기도 전에, 환율이 중요하죠, 환율. 이 환율 좀 어떻게 좀 말려야 됩니다. 빨래도 아니지만. 아니, 그리고 막 해지 개념으로 장만 안 좋으면 한샘이 올랐는데 오늘은 장이 안 좋았는데도 한샘이 내리더군요. 얘는 11만원까지 딱 꼬셔놓고 그 다음에 계속 빼더니 드디어 또 10만원대가 깨졌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가봤자입니다. 가봤자. 왜 그러냐면은 얘는 34만 7천원짜리가 지금 계속 내려왔는데 월 중에 이렇게 6개월이나 올랐네. 대단하다가 그게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3분의 1 토막 났고 그 전에도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올라봤자 여기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5만원 올랐고 여기도 딱 5만원이죠. 4만원 7천원에서 10만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좀 빠지는 그런 기분인데 여기 밑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연중 최저가를 간 종목을 여러분이 잡으면은 좀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한전도 그때 그랬지만 한국전력공사도 막 그 장이 1900까지 가니까 한 번 살아났잖아요. 한 번 살아나면 뭐예요? 다시 죽는데. 얘는 20년 넘게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었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어. 옛날에 1980년도에 뭐 했습니까? 옛날에 공무원 월급 청원 경찰이 7만 5천 원이었을 때도 얘는 주가가 2만 원이었는데 화폐가 완전히 지금 가치가 다 바뀌고 그리고 뭐 했는데도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2만 원이죠. 옛날에 샀으면은 은행 이자보다 더 못 받고 완전 손해보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IMF 때 이자가 13%까지 갔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괴롭죠. 특히 외국인 너무 징그럽게 팔고 이번 정권 때는 진짜 한전이나 아니면 뭐 원전 관련주라던가 뭐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정권 바뀐 다음에 관련주를 사야지.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뭐 경기 방어주고 나발이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할 바에 그냥 은행이나 CMA 그쪽에다 돈 넣는 게 더 속 편하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환율이 117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사상 최고치에 돌파를 했고 거기에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5월은 중국의 이제 통화 완화 정책도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증시가 고전을 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상승 쪽으로 지금 현재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투자금을 줄이거나 관망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두 번째, 유가는 신의 영역입니다. 유가가 오늘같이 급락을 했는데 무슨 유가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항공주는 오히려 아침에 꼬시고 내리고 그리고 1, 2주 사이에 유가가 무려 6% 이상 빠졌어요. 워렌 버핏 아저씨도 유가 관련 쪽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던 것처럼 유가 쪽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여러분.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좀 슬픈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목소리가 다운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거는 제가 생방송 스트리밍 할 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원래 한 4시 빠르면 4시에서 6시 이전에 시작을 하는데 오늘 6시 반에 시작을 했네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좀 기분이 다운됐는데 나머지는 내일 좀 정리해가지고 미장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나 한번 살펴봅시다. 뭐 어차피 월요일도 쉬고 그러니까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